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6월호입니다. 제목은 이 개념 없는 여긴 여러분이 채우시면 됩니다. 개념 없는 놈? 정말 개념 없는 뭐 그런 뜻일까 과연. 제목이 참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거고요. 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 혹은 학력평가 끝난 이후에 이 월간 최적 6월호를 촬영하게 된 건 원래는 그냥 그 전에 6월 1일 땡하면 올릴까 하다가 아주 중요한 시험 결과까지 분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공부는 지속, 누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은 고3 N수 모의평가 치르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고1, 고2 학력평가 치르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총평과 토파보기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요. 총평은 그 시험 전반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 다음 토파보기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또 특히나 고1, 고2는 주요 문항들, 그 다음에 고3 N수. 당연히 토파보기는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안 보면 앞으로의 공부가 좀 방향성도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충분히 무언가를 분석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보다는 아직은 시야가 좀 좁을 것이고 아직은 깊이가 좀 얕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걸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지만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한 24년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일희일비하지 말 것. 일희일비하지 말 것. 뭐 한 번 잘 봤다고 자만. 근데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한번 잘 봤다고 자만할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6월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현강에서 우리 현강 제자들의 데이터를 취합하면서 가채점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몇 가지의 정보를 좀 적어달라. 틀렸다면 틀린 문항 번호, 혹은 선생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다면, 뭐 상담이 필요하다면, 뭐 아니면 틀린 문제를 분석해봐라. 그래서 가채점표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거 통계 처리한 다음 버리지 않고요. 실제로 거기 적혀있는 글들을 다 읽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한 명 한 명마다 왜 틀렸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티셔츠를 입고 올까 하다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레드 제플린의 티셔츠가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을 입지 말라 그래가지고 퍼스널 컬러에 전혀 안 맞다. 노란색, 넌 따뜻한 색이 맞지 않다. 해서 차마 입고 오지 못했고, 이 레드 제플린이라는 이 밴드, 전설의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 중에 하나, 거의 1순위로 꼽히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는 노래. 이게 기가 막히게요. 여러분이 목요일날 학력평가, 그 다음 모의평가를 치렀죠. 금요일부터 선생님이 현장에서 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금토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걸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료들을 또 정리하고 그 다음 강의 준비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약간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을 좀 다잡고, 왜냐면 또 선생님이 일요일은 수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 새벽에 좀 평온함이 의도적으로라도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너무 정신없고 부산스럽고 그러면 선생님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 뭐 음악도 좀 차분한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근데 이 노래가 차분한 거냐? 시작은 차분하게 합니다. 끝에 가서 폭발하는 그 힘이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선생님이 20대 때 느꼈던 그 가사, 그때도 선생님은 이 표현에 상당한 뭐 감동? 왜냐면 선생님도 어쨌거나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가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상당한 그 벽을 느껴요, 정말.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원래 이런 말이 영어권에서 원래부터 있던 말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의 이 노래 가사에 이걸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거를 실제로 써놓고서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책상 앞에. 그러다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다가 갑자기 그날 새벽에 이 음악을 듣는데 이 가사가 뭐 갑자기 꽂히는 거 이게. 근데 잠깐만 이게 20년도 훨씬 전에 내가 정말 그 20대 초반에 느꼈던 그 감성이 왜 오늘 이 순간에 나한테 이게 가사로 들릴까? 아 이건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구나. 이건 계시구나 계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위가 되셔야 됩니다. 바위. 구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있고 선생님도 뭐 좋아하는 그리고 이 레드 제플린의 곡 중에 락앤롤이 또 있어요. 또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 음악과는 상당히 감성이 다릅니다. 락앤롤이라는 노래는 정말 신납니다. 얘는 안 신나냐? 얘는 신나다기보다는 뭔가 좀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그냥 쭉쭉쭉 뭐 아래로 한없이 끝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빡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다 필요 없고 이 말만 분석해 보면 비록 돌이지만 돌이 작고 가벼우면 몰라요. 바람이 좀 세차게 불면 돌도 날아다닐 수 있고요. 돌도 이렇게 또 어딘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물이 좀 흘렀다. 휩쓸려 가겠죠. 근데 바위가 되면요.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가 되고 바위가 크기도 하고 그다음 무게가 있으면 이게 무슨 외부의 힘에 움직이겠습니까? 이걸 인간이 움직이려 해도 힘들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가지면 여러분은 절대 구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혹은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충격이 와도 나는 내 중심을 절대 잃지 않겠다. 그리고 이 가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뭐 레드 제플린의 이 노래를 혹은 이 가사를 쓴 뮤지션이 난 이렇게 썼다 라고 굳이 밝히지 않으면 팬들은 당연히 이 말에서 스스로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해석이 맞네 틀리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랜만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위가 되자. 내가 흔들리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교재를 보는 우리 제자들도 흔들리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보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건 또 아니고 내가 쫄지 않겠다 한다고 쫄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딱 잡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만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이 레전드의 밴드의 얘기가 나왔길래 그냥 깨알 같은 뭐 이건 여러분 홍보 이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 밴드도 출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인천에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선생님이 신촌을 주 무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 위에는 선생님 밴드의 로고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몇 번 밝혔더니 엄청 또 검색을 해. 추적이 어떤 음악을 하냐? 추적의 뭐 노래 스타일은 어떤가?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선생님이 좀 더 곡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선생님 밴드의 앨범을 낼 때쯤에 그때 이 밴드 아니면 선생님이 티셔츠를 좀 입고 올게요. 밴드 티셔츠를 아니면 여러분한테 선물도 좀 주고 그 전까지는 이 밴드의 로고를 가리면서 일단은 선생님 밴드의 상징 뭐 동물이랄까? 매입니다. 매. 근데 매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드 제플린이라는 이 전설의 밴드에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도 음악한다 이런 걸 그냥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연 두 번의 공연은 선생님이 우리 당장에 올해 수능 치르는 제자들은 아니고요. 나중에 초대할 테니까 기대해주고 이미 대학교에 간 제자들을 한 10명 정도씩을 초대를 해서 티켓도 뿌리고 끝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뒤풀이 자리도 마련해 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그건 둘째치고 6월 모의평가 대비 5월 적생모를 치렀어요. 5월 말에. 그때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동 그 자체죠. 많이 신청을 해주고 또 다 시험을 치를 수는 없었으니까 참여해준 적자들 상당히 고맙고요. 9월 모의평가 대비 8월 적생모도 최선을 다해 출제를 하겠다. 그때 또 도움 많이 받았다는 친구들이 꽤나 연락을 많이 주어서 선생님도 신나게 8월 적생모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6월 모의평가 분석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을 준비해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선생님이 왼쪽에 준비한 이 화면보다는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던 요 내용을 이번 월간 최적 6월호에 좀 담아보고자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보세요. 정말 많은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이렇게 와 있었는데 다들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멘탈 관리부터 아니면 또 시험지 분석, 아니면 또 과목을 갈아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담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쪽을 그냥 쭉 보시면 다 완강했어요.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은 이 내용 중에 요 커리큘럼 중에 어디까지 따라왔고 앞으로 어느 정도를 해 나가야 되는가 고민 좀 하시면 되고 교재는 옵티마가 6월 말에 입고가 됩니다. 원래는 그 전에 이미 다 문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발간을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도 조금만 더 분석을 해서 담아보자.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시험지에 대한 분석도 손글씨 해설지로 좀 담아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좀 발간을 미루게 됐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이게 발간이 미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옵티마의 강의가 7월 달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요게 출간이 되면 문제를 좀 풀다가 그리고 혹은 그냥 개강이 되면 그 진도 쫓아가면서 푸시면 되고 적재성적 모의고사 시즌2는 8월 초에 입고가 됩니다. 이미 시즌1은 여러분 정말 선생님이 DM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 수강평도 적생모 문제가 참 좋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부담스러워지면서 잠깐만 이것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희소식이 있죠.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즌3와 4가 원래는 3회분이었거든요. 각각 3회분씩. 그래서 전체 1, 2, 3, 4가 12회분으로 끝날 거였는데 2회분씩을 더 늘리면서 여러분이 또 실전 연습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시즌4는 10월 말인데 이게 왜 10월 말인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0월 말인지. 선생님이 문제를 왜 그렇게 내는 건지를 나중에 여러분은 또 공감을 해줄 거라고 믿고요. 학교 시험 대비는 다 이렇게 공지사항 올릴 테니까 공지사항 참고해서 사회와 문화는 이때 완강이 되니까 아마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정치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살짝 걱정스러운 친구들이 법과 사회, 그 다음에 통합사회, 자유스토리 한 22일 정도까지면 지금 선생님이 보세요. 여기 4과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 보면 사회와 문화하는 친구들은 걱정 없이 그냥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법과 사회 약간 좀 쫄릴 수 있잖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선생님의 상황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원래 법과 사회는 1학기 때 개설을 못할 뻔한 걸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개설을 했던 거니까 약간 좀 늦어지는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건 또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요 이게 1년 코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끝날 때까지 한 절반 정도 찍고 그 다음 2학기 끝나기 전에 나머지 찍으면 되니까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학기 끝내는 과정 속에 선생님이 또 수능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쉬는 날 없이 강의를 했음에도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나 법과 사회나 통합사회 자유스토리 강의 기다리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더디다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좀 미안하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아주 큰 부담 없이 빨리빨리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쉬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쉬면 뭐 할 거냐? 좀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하루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핸드폰도 꺼놓고 정말 차분하게 돌아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하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선생님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선생님한테 여유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 찍어보겠습니다. 이건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그래요. 문제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10끝 환자 사회문화, 그 다음 1등급 만들기 정치와 법계 사회, 문제가 부족한 적자들은 10끝 사회문화 고3 강의, 그 다음 정치와 법의 교재로 보완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 번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해서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말고사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의 급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 번에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실패했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한 번의 시험은 성공을 해야 2학기 준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2학기 준비가 잘 돼야 또 다음 학년 준비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망쳤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한 건가요? 하나 망쳤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의 점수가 다 쓰레기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망쳤으면 오히려 더 잘해볼까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선생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김이 빠질 것 같으니까. 힘이 안 나니까. 힘이 안 나니까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아니 원래부터 힘이 나면 힘내란 말도 안 해요. 힘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기말고사 관련 정보를 보내주면 선생님이 또 강의를 남은 강의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촬영하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선생님이 왜 이 월간 최저 6월호의 제목을 이 개념 없는 X라고 정했냐면 이게 뭐 선생님 강의 홍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교재 홍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 모의평가 때 뭐가 부족했다 그러면 뭐가 부족했나요? 뭐가? 예를 들면 기출 커리가 없어서인가요? 기출어람이 있고요. 아니면 고난도 주제를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혹은 좀 유기적으로 아니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려면 개념도 듣고 기출어람도 듣고 약공특도 듣고 적세모까지 풀고 들어갔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젠 9월 모의평가 얘기를 해볼까요? 혹은 수능까지 얘기를 해보면 엔제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원래는 요거 빼고 기출어람과 약공특과 적생모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언제 말씀드린 거냐면 6월 모의평가 전에 월간 최적 5월호에 있던 걸 가져와서 얘 하나 붙인 거거든요. 이 화면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아까 뭐 분석 설명회 갔다 왔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많은 부모님과 그 다음 학생들과 어쨌건 학원 관계자분들도 보고 계셨을 텐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제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진짜 8글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딱 보여드렸더니 당연히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게 시시수수 누머 평평 이게 뭐냐?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누가 뭐래도 평가원은 평가원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원 문제를 우리는 까는 게 아니고 분석해야 돼요. 분석. 근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분석이 뭡니까? 혹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이 분석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습니까? 분석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뭐 캐스트를 촬영하거나 강의할 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맞아. 다른 건 틀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분석 방법은 24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강의를 해오면서 누적된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공부할까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또 교육학 전공자로서 또 선생님도 학술적인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뭐 어떤 학자의 이론이다라는 그 말을 빌려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의 경험치만으로도 여러분한테 충분히 공감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가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줄을 세우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에 실제 일요일날 저녁 6시에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에 뭐가 올라가 있을까 심지어 다른 과목도 봐요. 다른 과목도 보고 이번에 영어 과목도 좀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 오답 이의제기를. 그러면서 어떤 한 선생님이 좀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영어 게시판에. 그러면서 막 뭐 평가원을 그대라고 칭하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제가 깔끔해야 되는데 뭐 그대들의 뭐 어떤 편의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냐. 그걸 보면서 선생님도 출제자 입장에서 평가원은 아니지만 적자생존 모의고사 출제자 입장에서 누군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깔끔하게 출제를 하자. 쓰는 워딩 하나하나 오해가 없도록 만들자.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성찰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거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또 보면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막 가능성을 열려보면 여러분은 뭐 어쩌란 얘기야. 딱 정해주면 좋겠다. 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할 때도요.
요거는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의 정답률을 분석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분석이라고 하죠. 우선 여러분 시험은 제발 선생님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퉁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퉁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퉁친다는 표현이 내가 이 친구한테 돈 10,000원을 빌렸어. 근데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야 내가 밥 살 테니까 이걸 퉁치자. 이런 걸 원래 퉁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후부터 퉁치자라는 표현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어떤 것까지 퉁치자라고 하냐면 뭔가를 쪼개지 않고 좀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 이런 것도 퉁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죠. 야, 넌 왜 이렇게 이걸 다 퉁쳐버리려고 그래? 그 뜻으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퉁쳐서 말하지 말자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6월 모의평가가 뭐 쉬웠다 어려웠다. 그럴 수는 있어요. 전반적인 시험이 끝났을 때 느낌은 그럴 수 있는데 분석할 때는 어떻게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가 쉬웠다 어렵다 이거로 끝나겠습니까? 처음엔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1번은 요 정도고 뭐 2번은 요 정도고 아니면 또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이 이번엔 어렵게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번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투파 보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정답률이 반토막이야. 너희는 어려웠지?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반성해.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심지어 이 8번 문제에서 할 때 이렇게 했어요. 8번에 2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의 시험지를 봤더니 갑과 을의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요 지점만이 잘못 적혀 있다면 혹은 필요한 정보가 안 적혀 있다면 너는 요 지점이 잘못된 거라서 2번을 고르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렇게 되겠어요. 최초로 2번을 골랐는가? 1번부터 5번까지 갔다가 뭐야 이게 뭐 답이 없어? 하다가 막 이게 뭐야? 왜 답이 없지? 고민하다가 그럼 2번인가? 이렇게 고른 거랑 그냥 반갑다 2번아 고른 거랑 여러분 달라요. 실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냥 8번을 틀린 사람 그것도 아니고요. 8번에 1번 고른 사람, 2번 고른 사람, 시작부터 2번 고른 사람, 5번까지 갔다가 답 없는 것 같아서 2번으로 올라간 사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선생님은 왜냐면 그 길이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에 시선이 빨려 있는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또 3번 골랐다. 그럼 그때는 막 이런 얘기 농담 비슷하게 하죠. 뭐 이 3번 고르면 넌 싸대기야. 아니 사회문화의 뭐 2번 문제를 기갈상을 푸는데 그냥 갈등론이라고 갈등론 두 글자 보고 3번까지만 읽고 3번 고른 다음에 4번도 안 읽고 넘어갔다. 그건 정말 넌 싸대기야. 심지어 그걸 너 보고 있지 너가 누구냐면 실제 선생님 현강 제자 중에 사회문화에서 2번 틀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2번만 틀렸어요. 48점입니다. 그럼 누가 보면 야, 너 48점이구나, 1등급이구나, 축하해. 그렇죠. 선생님도 축하합니다. 그 친구는 선생님 되게 아끼는 제자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아끼는데 그 아낀다는 말을 야, 괜찮아. 뭐 다음에 맞겠지.가 아니고요.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넌 아주 그냥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넌 싸대기야. 왜냐면 이게 요거 하나 맞았으면 만점이었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기에는 엄중한 겁니다. 3번까지만 읽고 4번을 안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야? 그 문제를 개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하나 교정이 되면 나중엔 그래도 좀 끝까지 읽어보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나 틀려서 48점 받을 친구면 시간이 부족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3번까지만 읽고 답을 에이 뭐 3번이네 골라서 넘어가 버렸다면 본인도 아쉬울 거예요. 내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 만큼의 뭔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 시간도 텅텅 남는데 얼마나 내가 이 문제를 개무시했으면 잘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안 하죠. 왜? 쉬운 주제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헌법재판소 문제를 틀리면 그냥 헌법재판소를 모르나요? 헌법재판소의 지위, 구성, 헌법재판소의 권한 다 알아. 다 아는데 시험지 안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어떤 지점에 표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예요. 그러니까 누가 빡쳤어. 그냥 빡쳤으니까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나 봐. 그러면 뭐 때문에 빡쳤는가의 그 대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급하니까 뭐 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0번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마무리해야지가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20번을 빨리 풀어야 지금 14번과 15번의 세트 문제를 남겨뒀다고 한다면 20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엄청 긴 그 두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이 개념 없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캐스트도 봐요. 선생님이 찍은 캐스트도 보고 OT도 보고요. 선생님의 강의를 보거든요.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면 또 최근에 있었던 설명회도 설명회를 복기를 해봐요. 딱 선생님한테 30분 주어지거든요. 30분 동안 딱 더도 덜도 안 해요. 딱 30분만 해요. 왜 약속된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할 얘기 있다고 더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뭐 대충 뭐 할까 해서 더 짧게 끝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30분 주시면 30분 동안 끝내야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설명회 때 원래 설명회는 강사들 입장에서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사들 입장에서 강의를 팔러 간 거거든요. 강의를 팔러 간 거예요. 소개를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성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팔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거 진짜 못해요. 그래서 복귀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설명 끝나고 나서 집으로 이동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나 정말 난 지금 강의를 팔러 간 사람인가? 난 뭐하러 간 거냐?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찍은 영상을 봐도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봐도. 그 무슨 뜻이냐면 그냥 캐스트 같은 거 찍을 때는 좀 잘하고 있어. 넌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에이 모의평가 그건 시험 무슨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냐. 모의평가 야 괜찮아. 40점 받아도 괜찮아. 수능만 잘 보면 돼. 열심히 하고 있잖아. 35점 괜찮아. 32점 무슨 상관이야. 수미잡이야. 수능 미만 잡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점수 때문에 주눅 들지 마. 그 점수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포기할 건 아니잖아. 그 점수 때문에 너가 뭔가 아주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점 만점에 35점 받아왔으니까 100점 만점으로 한 70점 정도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시험을 치러서 70점 정도 성적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학점이 한 C 정도 되거든요. C. 원래 90점대가 A, 80점대가 B 이렇게 절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점수 구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 C 정도 받았으면 낙제한 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C가 괜찮습니까? 그거 안 괜찮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에이 C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C가 나온 건 아니잖아. 이번 6월 모의평가에 35점 받았다고 해서 네 인생이 50점 중에 35, 네 인생이 70%만 완성된 인생이야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1등급과 만점을 원하죠? 그러면 그건 안 괜찮은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아직 개념이 70%밖에 안 끝났는데 70% 맞췄어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도 끝나고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됐는데도 35점 받았다. 그럼 그걸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분석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러니까 인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해도 많이 사고. 저 양반은 참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정이 없어. 어떤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선생님은 이제까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보다 눈물 많은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보다 정 많은 남자를 본 적이 있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물만으로 따지면 뭐 남자들이 우는 걸 다 지켜본 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은 얘기해요. 난 운다고. 울고 싶다고. 근데 누군가 자식 남자 새끼가 울기는 아주 그냥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 뭐 보는 자리에서 엉엉 울지는 않아요. 강의 도중에 울지는 않죠. 여러분 앞에서 막 울거나 그러지 않죠. 선생님 혼자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 때 있고 소설책 읽으면서도 그냥 막 펑펑 울어가지고 이게 막 눈물이 떨어진 책도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개념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통계와 선거가 어려워서예요. 실수해서 그래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최근에 그 가채점표에 적히는 걸 중에 선생님이 정말 이제까지 24년 동안 강의하면서 봤던 가장 충격적인 한 문장이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틀리지 말아야 할 걸 그냥 틀렸다가 있어요. 문제 틀린 걸 분석해 놓으라고 했더니 틀리지 말아야 할 걸 그냥 틀렸다. 일단 첫 번째는 틀리지 말아야 할 게 뭔지도 모르겠으며 틀린 건 틀린 건데 그냥 틀렸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겠다. 이유가 있겠다. 본인이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분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틀린 것이 난 솔직히 왜 틀렸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면 이제 좀 분석해야 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개념이냐, 뭐 통계냐, 선거냐.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아요. 퉁쳐버리지 않습니다. 개념 중에서도 어디냐고요. 그럼 정법이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전 개념 중에서도 법 파트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법 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거기서 민법이냐. 맞아요, 선생님, 민법입니다. 그러면 또 민법 중에서 뭐 다 자신 없어? 네. 그럼 다 자신 없으면 민법에서 나오는 게 뭔데? 뭐길래 네가 자신 없는 게 그냥 민법이라고 말해? 그럼 그때 선생님 물어요. 정말 다 자신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민법의 기본 원칙도 자신 없고요. 미성년자의 계약도 자신 없고요. 손해배상도 자신 없고요. 가족법도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 정치 파트가 다 자신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정치 파트가 뭐 통치기구도 자신 없고요. 뭐 정부 형태도 자신 없고 지방자치도 자신 없고 선거도 자신 없고 심지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도 자신 없고. 잠깐만, 선생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자신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자신 있는 사람도 이번에 6월 모의평가의 5번 문제를 틀린 사람도 있어요.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 이런 거, 뭐 수특을 뭐 풀어야 됩니까? 뭐 수완을 풀어야 됩니까? 수완도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 나중에 또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수완을 주문했더니 그 수능 뭐더라? 그 수능 디데이랑 그다음에 계획표를 주더라고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수능 완성을 얼마 정도 이상을 사면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돈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굿즈 딱 해가지고 샀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겠지만 왜 그거를 주문한 거냐면 이런 걸 우리 제자들이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의 계획을 세우는구나. EBS에서 이런 수능 완성을 살 때 이런 것들 뭐 굿즈 같은 것들 냈구나. 그럼 선생님도 나중에 뭐 그런데 아이디 받아서 굿즈를 낼 수도 있고요. 실무. 자, 제발 퉁쳐서 말하지 맙시다. 분석해야 됩니다. 정보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몇 명 찾아와서 그 지역은 선생님이 당장 출강하는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산 갔다거든요. 일산은 선생님이 지금은 출강하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인강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지를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회 끝난 다음에 시험지 하나하나 또 피드백도 주고 코멘트도 달고 왔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정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시간에 쫓겨서 그래요.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 이걸 못 적는 게 아니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안 적고 푸는 것에 익숙해지고 안 적고 푸는 게 오히려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문제 한 문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도출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문제를 풀 때는 그래요. X 표시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의 토파보기를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뭐 선지가 5개니까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 X를 칠 수 있어요. 자,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3번도 틀렸어. 4번 정답. 넘어가지 말고 5번까지 읽어보니 뭐 아니나 다를까 틀렸어. 자, 이거를 두 번째 공부할 때 분석할 때는 요 X 친 지점이 1번 선지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으면 요게 틀렸어. 달리가 틀렸어. 혹은 나머지는 맞는데 요 지점이 틀렸어. 뭐 정법으로 따지면 임명동의권이 틀렸어. 아니면 A가 틀렸어. 이걸 뭐 C로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근데 이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때는 얘는 1번이 틀렸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번이 틀린 이유를 말해봐. 1번이 틀려서요. 그 이상하잖아요. 1번이 틀린 이유는 요 지점에서 임명권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임명동의권이라고 적혀서 틀린 거다. 우리는 항상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다음 시험은 언제입니까? 9월 모의평가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다음 시험이 9월 모의평가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7월 학력평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7월 학력평가를 치렀는데 또 뭐 학력평가에서 뭐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뭐 얻어갈 게 좀 덜하다. 조금 센 문제를 풀어보겠다. 여러분, 다음 시험을 딱 정해놓으세요. 다음 시험은 7월 학평일 수도 있고 9월 모의평가일 수도 있지만 적자생존 모의고사 4회일 수도 있고요. 적생모 1회일 수도 있어요. 아직 시즌 1을 안 끝낸 친구들은. 뭐 아니면 뭐 자기가 사설 모의고사, 뭐 월마다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9월 모의평가 대비 적자생존 모의고사 8월 원래고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는 계속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실무벅벅이라는 얘기가 있죠. 실무벅벅. 실무벅벅. 뭔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구해서 막 100회분을 쌓아놓고 자, 벅벅 풀자.
이 벅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정말 실제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벅벅벅벅벅벅. 연필을 쓴다, 뭐 샤프를 쓴다, 슥슥슥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채점할 때도 벅벅벅,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실무벅벅이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실무벅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그 비유를 해보는 거니까 뭐 이것도 왜 저렇게 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악기를 처음에 배웠어. 그리고 나서 바로 리허설을 막 뛰는 거야. 악기를 그냥 배운 다음에 막 리허설을 뛰는 거야. 계속. 그럼 실력이 늘게요, 안 늘게요? 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실력이 늘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법 한번 배우자마자 실제 무대 말고 공연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연이라고 하는 걸 수능이라고 치면 공연 날짜를 딱 잡아놓고 자 악기를 배운 다음에 계속 리허설을 뛰는 거예요. 리허설 계속 공연을 가정하여 그 공연 무대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실무는 그런 자리도 아니죠. 실제 리허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고사장에 와서 수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리허설은 실제로 뭐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같은 걸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진짜 9월 모의평가가 리허설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10월 달에 뭐 학원이나 기관에서 치러지는 그런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리허설일 수 있는데 왜 이건 리허설도 안 되는 거냐면 자기가 이걸 구해서 집에서 풀거나 뭐 스터디 카페에서 풀거나 학교에서 풀거나 하는 거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근데 이걸 하면서 악기의 연주가 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거 하지 말고 한 번의 모의고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뭐예요? 배우자마자 막 풀어. 엄청 풀어. 풀다 보면 익혀지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러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어쨌거나 제한적일 텐데 아직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다가 뭐 20몇 점, 20몇 점, 이제 30몇 점, 40몇 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말고 충분히 익혀서 그 다음 풀면 되죠. 근데 이젠 또 그래 좋아. 이제 악기를 배운 다음에 이제 혼자 좀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풀어야지. 이것도 실무벅벅이거든요. 실무벅벅. 근데 실무벅벅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젠 배워서 익힌 다음에 문제 하나를 풀었다 그러면 풀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몇 개 좀 해설지 읽고 다음 문제 풀고 또 몇 개 해설지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보세요. 배우고 익히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은 찾는다였으면 좋겠어요. 찾는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만 내가 이 시험지를 놓고 정말 최저기 토파보기 하듯이 하나씩 6월 모의평가 토파보기 하는 것처럼 다 찾아. 토파봐. 그 다음에 얘를 메꾸는 겁니다. 메꿀 때는 어떻게 메꾸는 거냐? 잠깐만 내가 헌법재판소가 아직 조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개념 완성으로 돌아갈까?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개념 다시 들을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래 개념 다시 들어. 이런 말을 왜 덜컥 못하냐면 그 친구는 개념 다시 들으라 그러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 현강버전 기준 33강이니까 1강부터 33강까지 다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법은 42강인데 현강버전? 그 뜻이 아니에요.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약점을 찾거나 다시 봐야 될 걸 찾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념 완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어주면요 선생님이야 고맙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참 정말 고맙긴 한데 선생님의 얘기에 뭐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생님 얘기를 그냥 딱 믿어서 난 저 양반이 시키는 거 다 할 거야. 정말 고맙긴 한데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을 다시 봐 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라 라고 들리면 안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최적이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한테 무슨 정말 이 강사라는 직업이 좋은 게 선생님 말을 여러분이 참 믿어줘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고맙기도 한데 실제 여러분이 대학 가서 공부를 좀 해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그게 또 선생님이 바라는 바고 언제까지 최적의 제자로만 남아있을 겁니까? 나중엔 여러분이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느 순간 최적 선생님한테 입시할 때는 잘 배웠지만 최적이 하는 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가 돼야 선생님이 정말 흐뭇하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최적의 제자로만 남아있을 겁니까? 를 따져 묻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지점을 잘 보세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진짜 아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웠으면 다시 안 듣는 게 베스트죠. 통계게임 한 번 듣고 나서 완벽하면 하산하는 게 맞죠. 충분히 배웠으니까 내려가. 너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하산해.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선생님 목표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형태를 바꾸면서 기출로 개념을 또 연습을 시키고 약점 공략 특강하면서 약점을 또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또 개념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적생물을 통해서 찾고 이제는 기출까지 돼 있으면 다음 코스에서 옵티마에서는 또 뭐 하는 거게요? 언제 우리가 옵티마에서 문제를 다 맞히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엔제 200문제 실려 있으면 선생님 200개를 다 맞히라 그랬나요?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엔제도 어떻게 구성했냐면 출제 비중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제 비중으로 구성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문제 중에요. 10문제는 자연현상, 사회문헌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200문제가 정법이면 200개 중에 10문제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여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깝지 않아요? 200개라는 숫자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제 비중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움이 여기 반영되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뭐 한 3개 정도 하고 끝나면 되고 헌법재판소도 그러면 10문제는 들어야겠냐? 헌법재판소 문제는 조금 더 늘려보고 통치기구도 조금 더 늘려보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엔제를 샀어. 그러면 엔제에서는 좀 고난도의 문제의 유형을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 마음이라고 선생님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은 다지선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커리를 바꾸었겠습니까? 나중에 커리 영상 다시 보시면 정법마저도 이제는 기선제압이 주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기선제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인 교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엔제가 중요하겠구나. 정부 형태 모형을 한번 분석한 다음에 선지가 30개인 걸 푸는 게 우선일까요? 여기서 T 플러스 1, 2, 3에 각각의 정부 형태를 판단하는 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해서 정부 형태 모형이 여러 개인 게 좋겠습니까? 모형 2개의 선지를 30개씩 넣어가지고 다양한 선지에서 혹은 더 깊어지는 선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회문화 똑같습니다. A부터 예를 들면 일탈이론, 비, 뭐, 차, 낙 이게 한 번 정해지고 나서 여기에 선지가 30개짜리인 걸 풀고 싶습니까? A부터 D가 이 중에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퍼즐형으로도 풀고 구분형으로도 풀고 독해 형태로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3개짜리도 나오고 2개짜리도 나오고 또 한 번 4개짜리도 시키고 이런 모형의 다양성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가 여러 개 있고 답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이런 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니까요. 이거는 선생님 연구실이 그것도 정말 거의 한 17년? 8년 전에 이미 경제라는 과목에서 이걸 해서 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그 사이에 바뀌어서 다지선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년도 그랬어요. 기선제압과 옵티마를 냈는데 기선제압으로 시선이 빨려 있다 보니까 엔제 연습을 충분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정법마저도 주교제를 옵티마로 바꾸고 기선제압은 부교제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설명회에서도 팔지 못했던 강의를 여기선 팔 수 있을까? 못 팝니다, 선생님은.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요때 개강이야. 사문 개념 휘몰이 요때 개강이야. 필요하면 뭐 나중에 메가스터디나 인스타그램 참고해서 수강하면 되고 고2 친구들한테는 참 희소식일 수 있는데 고2 통사 개념 개념 완성 코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어려운 것만 약점 공략 특강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여기 7월 20일에 월요일날 개강이 된다. 선생님은 항상 이것만 약속드리는 거예요. 사탐을 사탐답게. 그 다음 또 수능을 포지셔닝하면 수능은 수능답게, 내신을 내신답게, 통사를 통사답게. 자, 이번 또 영상도 많이 길었는데 제발 퉁치지 맙시다. 퉁치지 맙시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선생님 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럼 그냥 넌 개념 없는 도민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느 지점인지. 통계도 선생님도 통계 못해요. 아니에요. 통계를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계 문제 3개 중에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선생님 저 선거도요. 선거를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못해도 선거구제인지 대표결정 방식인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지점을 찾아요. 찾는다는 건 그냥 선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요건 다 이해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스킬러를 보면 어떤 지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까지는 이해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초과의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초과의석이 발생할 때 왜 전체 의석이 느는지가 좀 헷갈려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다. 개념은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거를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 되나? 아니죠. 찾아보라고요. 어느 지점인지 찾아봐서 내가 이만큼 되어 있구나. 에게 요거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객관식이죠. 여러분 객관식 3점짜리를 틀렸어. 그러면 맞히면 3점 주고 틀리면 빵점이죠. 그럼 헌법재판소 문제를 틀리면 헌법재판소를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니라니까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95%까지 이해했음에도 틀릴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80%만 알아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게 객관식의 묘미이자 객관식의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객관식 시험이 갖는 뭔가의 좀 결함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음 월간 초적 7월호에서는 조금은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진짜 솔직히 정말 고민해봤다니까요. 난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건 좀 고민해봤어요. 했는데 이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고민할 때 그럼 이렇게 하자. 좀 달콤한 얘기로 조금은 따뜻한 말로 그럴 수 있긴 한데 따뜻한 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연구실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방식은 따뜻한 말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싶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간 초적 6월호 상당히 길었죠. 근데 지금 충분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다음 7월호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피스. 초적이었습니다.